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파이널 리서치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도 참 힘이 듭니다. 불확실한 주말을 앞두고서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울리고 말았습니다. 8월 들어와서 상반기에 전 세계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까 싶었던 코스닥의 오늘의 급락,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결국에 삼전 닉스 중심으로 대형주 장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때가 다시 온 것인지 오늘도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산 넘어 산입니다. 바람 잘 날 없네. 정말 그야말로 최근에 우리 시장을 대변하는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번복되고 있고 오늘 또다시 코스닥에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는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 레버리지 ETF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공포와 트라우마를 안겨줬었다면 7월의 핫 이슈였었다면 확실히 8월 들어와서는 매크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연일 급등락을 번복하고 있어서요. 이 같은 부분에서의 흐름이 가장 참 두렵기도 하죠. 간밤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의 이 바이백으로 인해서 지금 달러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위험 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클래리티 법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의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15일자로 이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난 상황이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원 돌파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급등이 오늘장에서 두드러집니다.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이요. 연속적인 상승, 그리고 9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섹터가 될 것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채 바이백, 어제는 시장이 환호를 했었던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이백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빠른 안정을 보여줬었고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의 통큰 주주 환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코스피가 날아올랐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약발은 고작 하루짜리였던 걸까요? 간밤에 국채금리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10년물, 30년물, 그러니까 장기물이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키면서 시장의 우려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참 안 좋았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편함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될 텐데요. 이란을 향해서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7월 이후에 지금 WTI 브렌트유가 최고치를 써 내려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 바이백 회당 20억 달러가 아니라 40억 달러로 크게 키울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장은 환호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연준 이사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표정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매파적인 인사죠. 세인트 루이스가 재무부의 개입이 지금 현재 변수다. 결국에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오히려 자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겁니다. 결국에 우리 시장 안에서 금리 상승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를 빠르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험과 은행, 이자 장사를 한다고 하죠. 님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과 은행주는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치주와 함께 주주 환원 키워드 달고 있는 방어주들 쪽으로의 강세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AI 반도체, 기술주들, 그리고 바이오,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오늘장에서 또다시 하락입니다. 자동차와 함께 건설까지도 다시 한번 투심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식의 보고서가 오늘장에서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의 주주 환원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0조 플러스 알파의 보따리가 풀릴까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일각에서는 100조, 150조, 20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서 주주 환원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시 반 정규장 넘어서 4시 부근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일단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애프터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다른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어떨지 또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로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글로벌 반도체들이 주주 환원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크론도 샌디스크도 간밤에 이 투자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현금으로 100%, 101%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사이트 한 판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죠. 파이널 리서치 시작합니다. 김재경의 매드스탁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핀블렌드 투자자문 김재경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항상 금요일이 좀 두근두근해요. 불확실한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 맞아요. 금요일은 잘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인데 오늘 일단 코스닥은 다시 한번 꼬꾸라졌거든요. 네, 너무 심하게 꼬꾸라져가지고. 그래요. 심한가요? 이거 그냥 숨고르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여지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게 좀 이제 심각하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매도 사이드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자주 걸리지 않는 거였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너무 자주 걸리니까 이게 오늘도 심각한 거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보통 난리 날 정도의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투자자도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전 아침에부터 전 이걸 많이 봤어요. 신용 잔고를 좀 계속 보거든요, 요즘. 근데 저번에 한번 11조가 내려갔던 이 수치에서 벌써 31조 3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3, 4조 정도가 벌써 올라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증시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에 대한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되기 때문에 신용 잔고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이 포지션 자체가 계속 연속성이 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속성이 보이려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라든지 유가, 환율 요거 세 가지를 꼭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좀 안정된 수치가 나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채권에 대한 이런 매수세 요것 때문에 조금 장기 채권이 좀 금리가 안정이 됐다가 하루 만에 또 반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미래 장기적으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조금은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 번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지수단의 조정을 보여야 되는 좀 내려와도 괜찮은 정도의 수치로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 것만큼 신뢰 있는 하단선에 대한 가격을 또 지지하는 흐름을 보인다면은 더더욱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다.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를 먼저 봐드리면 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6,500포인트 요 하단 구간 그리고 지지하는 것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저번에도 한번 박스권을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그어드리면은 좀 보기 더 쉬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장대 양봉 만들었던 최하단선을 기점으로 하단선 잡으시고 이번에 지금 올라왔던 요 7,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단선을 만들면은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래도 박스권의 하단 정도를 위태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단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수단에는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에서부터 매물 소화하고 위로 한 번만 딱 점핑하게 되면 중기 라인 정도의 안착은 좀 더 쉽기 때문에 7,000포인트 일단은 안착하는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단선 6,500포인트 라운드 피겨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원웨이로 과매도 라인부터 급하게 올라온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한번 찍고 올라가야지만 쌍바닥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신뢰 있는 가격권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구간이 다행히 제가 말씀드렸던 22평선 구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치가 보이면
788포인트인데 780포인트까지만 하단을 좀 잡으시고 자, 선을 그어드릴게요. 자,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800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7월 20일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또 상단 구간이 또 맞죠? 그렇다면은 여기 선이 딱 정확히 780포인트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라인,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라인만 또 지지하게 되면은 더욱더 강력한 쌍바닥권이 완성이 되니까 780포인트 하단권 지지한 여부만 확인해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은 현재는 문제가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반등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780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여러분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